당신은 언제 죽었습니까? 나는 살아있습니다. 숨 쉬고 걷고 일합니다. 하지만 서류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죽었다고. 30년 동안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되찾겠습니다. 내 삶을 되찾겠습니다. 진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새벽 4시 23분. 서울 변두리 편의점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쏟아냅니다. 박정우는 진열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67세.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고 2년 전 퇴직했지요. 이제 그의 직업은 야간 알바입니다. 2025년 3월 10일. 내일까지네요.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 폐기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버리기 아깝지만 규칙은 규칙이에요. 35년 공무원 생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지요. 시계를 봅니다. 4시 29분. 이 시간이면 보통 손님이 한 명쯤 들어와요. 출근하는 청소 노동자나 대리기사. 그들은 커피를 사고 인사 없이 나갑니다. 정우도 인사하지 않아요. 필요 없으니까요. 계산대로 돌아와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문자 한 통. 아들 선우에게서 왔네요. 아버지, 급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바빠요. 어젯밤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보낸 문자에 대한 답이었어요. 정우는 핸드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아요. 익숙해졌으니까요. 아내 미경에게도 연락했었지요.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라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직 어둡네요. 거리는 텅 비었고 가끔 택시가 지나가요. 누군가의 급한 밤이겠지요. 정우의 밤은 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갈 뿐이에요. 똑똑. 점주 강도식이 담배를 피우고 밖에서 들어옵니다. 58세. 이 편의점을 10년째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거칠어 보이지만 정이 많습니다. 형님, 오늘 좀 일찍 오셨네요? 네,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요. 도식은 정우 옆에 앉았어요. 담배 냄새가 나요. 정우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형님, 요즘 좀 어때요? 그냥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잘 지내죠. 도식은 정우의 얼굴을 봅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네요. 한참 후. 형님, 서류 같은 거 조심하세요. 서류요? 네. 세상에 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특히 가족끼리도. 뭐, 그렇다고요. 도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어요. 정우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식은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요. 뜬금없는 말을 하곤 하니까요. 시간이 흐릅니다. 5시 48분. 폐점 10분 전이에요.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모았어요. 오늘도 별일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구석 의자에 뭔가 놓인 게 보이네요. 두꺼운 노란색 봉투. 누가 두고 간 것 같아요. 봉투를 집어듭니다. 묵직해요. 이름표가 없네요. 손님이 놓고 가셨나? 하지만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앉은 손님은 없었어요. 정우는 확신합니다. 그는 늘 손님을 기억하니까요. 봉투를 열어볼까 망설여지네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되지요. 하지만 주인을 찾으려면 확인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엽니다. 서류 뭉치가 들어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서. 정우의 손이 멈췄어요. 이름 란을 봅니다. 박정우 65031-1. 본인의 이름이에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예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사망일자
2024년 11월 18일. 사망 원인 뇌출혈. 보험금 2억 3천만 원. 호흡이 얕아집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사망진단서 4본. 또 넘깁니다. 인감증명서. 모두 정호의 이름이에요. 모두 정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게 뭐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립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나는 살아있어요. 지금 여기 숨 쉬고 있지요. 하지만 서류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난해 11월에 죽었다고. 정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접었어요. 그리고 작업복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도식이 밖에서 들어옵니다. 형님, 폐점할까요? 네. 그러시죠. 정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아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급니다. 도식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내일 봬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버스 정류장으로 걷습니다. 새벽 6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네요. 버스에 올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봅니다. 익숙한 풍경이에요. 매일 보는 거리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왜? 가족이 관련되어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하지만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혼자 확인해야 합니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버스가 집 앞에 섭니다. 낡은 아파트, 15평 투룸, 정호의 35년이 들어있는 집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아내 미경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왔어요? 웅. 더 이상의 대화는 없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습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다시 한번 서류를 펼쳐봤어요. 박정호 사망. 두 글자가 눈에 박힙니다. 봉투를 베개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창밖을 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예요. 하지만 정호에게 이 하루는 의심의 시작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침묵이 정호의 무기였지요. 하지만 밤마다 봉투를 꺼내봅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읽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예요. 화요일 오전 10시. 정호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35년 공무원 생활의 습관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행정부터 확인하는 것. 구청 민원실.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정호도 번호표를 뽑습니다. 148번. 앞에 23명이 있네요. 조용히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도 익숙해요. 1시간 후. 14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일어나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미소를 짓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민등록 관련 확인 좀 하려고요. 네, 신분증 주세요. 주민등록증을 건넵니다. 직원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해요. 잠시 후. 확인됐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시겠어요? 제 등록 상태가 정상인가요? 네. 등록 상태요? 네. 혹시 이상한 기록이나. 직원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화면을 다시 보네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정호는 말을 고릅니다. 아니,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이지만 더 묻지 않아요. 네, 이상 없으세요.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복직과 표지판이 보입니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보험 관련은 복지과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복지과로 들어갑니다. 사무실에 몇 명의 직원이 있어요. 가장 안쪽 책상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이름표를 봐요. 김혜진.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저기요. 혜진이 고개를 듭니다. 34세 정도로 보여요. 단정한 인상이네요. 네, 무슨 일이세요? 보험 관련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떤 보험이요? 사망보험이요. 혜진의 표정이 약간 굳습니다. 본인 명의 보험이요? 네. 신분증 주세요. 다시 주민등록증을 건넸어요. 혜진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클릭 소리, 키보드 소리, 혜진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화면을 뚫어지게 봅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혜진은 정우를 봅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봐요. 죄송한데요. 여기 좀 이상한 기록이 있네요. 이상한 기록이요? 네. 사망보험금 청구 기록이 2건 있어요. 심장이 빨라집니다. 2건이요? 네. 하나는 지난해 11월에 청구됐다가 반려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1월에 재청구됐는데 혜진이 말을 흐립니다. 어떻게 됐나요? 지금 심사 중이네요. 근데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이죠? 혜진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른 직원들이 자리에 없어요. 목소리를 낮춥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말을 멈췄어요. 무언가 고민하는 표정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더 확인해 볼게요. 혹시 연락처 주시겠어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줍니다. 혜진이 메모하네요. 조심하세요. 혜진의 마지막 말. 정우는 그 말의 무게를 느낍니다. 구청을 나왔어요. 하늘이 흐립니다. 비가 올 것 같네요. 버스 정류장에 섭니다. 생각이 복잡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2번이나 왜?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들 선우예요. 평소에는 전화하지 않는 아들이지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오늘 시간 되세요? 목소리가 밝아요. 평소와 달라요. 왜? 저녁이나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당황스럽습니다. 아들이 먼저 식사를 제안한 게 언제였던가요?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에요. 정우는 알아요. 35년 동안 아들을 키웠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6시에 집 앞 한정식 집에서 봬요. 전화가 끊깁니다.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불안이 커져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 미경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다녀왔어요. 미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물소리만 들려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선우가 저녁 먹자는데 미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선우가 웅. 갑자기 웅. 뭔가 할 말이 있나 봐요. 미경이 돌아봅니다. 표정이 차가워요. 당신 요즘 이상한 거 안 했죠? 이상한 거요? 쓸데없는 참견이나 돈 이야기 같은 거요. 고개를 젓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경은 다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럼 됐어요. 가서 얘기 잘 들어요. 애한테 짐 되지 말고. 아무 말하지 못합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6시. 한정식집. 선우가 먼저 와 있습니다. 며느리 지연도 함께해요. 아버님.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납니다. 의자를 빼주네요. 앉으세요. 앉았어요. 선우도 미소를 짓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음식이 나옵니다. 전, 나물, 찌개.
선우가 아버지 앞에 접시를 놓아요. 많이 드세요. 젓가락을 듭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어요. 지연이 말을 꺼냅니다.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편의점 일은 괜찮으세요? 응. 힘드시진 않으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지연을 봅니다. 그녀의 눈이 웃지 않아요. 괜찮아. 선우가 끼어듭니다. 아버지, 요즘 혹시 이상한 거 보신 적 없어요? 손이 멈췄어요. 이상한 거? 네. 뭐? 서류라든지 편지라든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선우와 지연이 눈빛을 교환해요. 지연이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버님 나이 드시니까 걱정돼서요. 나는 괜찮아. 혹시 이상한 전화 온 적 있으세요? 없어. 정말요? 지연의 목소리에 압박이 실립니다. 정우는 지연을 똑바로 봅니다. 왜 그렇게까지 물어보는 거야? 지연이 부드럽게 웃어요. 아버님, 요즘 이상한 거 보시죠?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건망증도 생기고 착각도 하시고. 정우의 눈이 차갑게 변합니다.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니? 아니에요. 그냥. 선우가 끼어듭니다. 아버지, 지연이가 걱정해서 그래요. 요즘 아버지가 좀 평소랑 달라 보이셔서. 어떻게? 뭔가 불안해 보이시고 혼자 중얼거리시고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식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워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선우가 말합니다. 아버지, 건강 조심하세요.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그래.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미경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어땠어요? 그냥. 선우가 뭐래요? 별말 없었어요. 미경은 더 묻지 않습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잠갔어요. 베개 밑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서류를 다시 펼쳐봅니다. 사망일자 2024년 11월 18일. 그날 정우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11월 18일.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평범한 하루였지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죽어 있어요.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내 편은 없다고.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모두가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우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우는 결심합니다. 조용히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혼자 힘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책상 서랍을 엽니다. 35년 전 공무원 시절 받은 수첩이 있어요. 빛바랜 표지. 수첩을 펼칩니다. 깨끗한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2025년 3월 13일.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 정우의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아요. 혼자 싸우겠다. 수첩을 닫습니다.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정우의 눈만 빛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매일 밤 수첩에 기록을 남겼어요. 누가 언제 전화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려 했지요. 토요일 오후,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정우에게는 기회였어요. 집 창고를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이 쌓여 있네요. 정우는 가장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1990년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낡은 도장. 한 장 한 장 펼쳐봅니다. 1995년 주소지 변경 기록이 보여요.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소를 옮긴 건 기억나요.
하지만 그때 왜 옮겼는지는 흐릿합니다. 정우는 더 오래된 서류를 뒤적였어요. 그때 이상한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신고서 접수 반려. 성명 박정호 65031-1.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23에 45. 사망일자 1995년 6월 2일. 정우의 손이 멈췄어요. 1995년에도 누군가 자신을 죽였다고 신고했어요. 하지만 반려됐네요. 이게 대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주소를 다시 봅니다. 의정부동 123에 45. 그 주소에서 정말 누군가 죽었을까요? 정우는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식에게 물어봐야겠어요. 밤 11시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도식이 계산대에 앉아 있어요. 형님, 오셨어요? 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도식 씨, 제가 혹시 예전에 이름 바꾼 적 있나요? 도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정우를 봅니다. 형님이 모르세요?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도식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제 기억으론 형님이 90년대 중반쯤 이름을 바꾸셨던 것 같은데. 아니, 정확히는 이름을 바꾼 건 아니고 신분을 뭐랄까 정리하셨다고 해야 하나.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라 확실하진 않아요.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왜 그런 걸 하셨을까요? 글쎄요. 형님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도식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우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손님이 없는 시간이에요. 정우는 휴게실에 앉아 과거를 떠올려 봅니다. 1995년, 30대 중반이었지요. 공무원 10년 차, 선우는 갓난아기였어요. 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법정, 증인석,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신변 보호를 위해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꿈인지 기억인지 구분이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에요. 여보세요? 아저씨, 저 김혜진이에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제가 좀 더 조사를 했는데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정우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어떤 문제요? 사망신고가 2번이 아니에요. 3번이에요. 3번이요? 네. 1995년에 1번, 2024년 11월에 1번, 그리고 올해 1월에 1번. 처음 2번은 반려됐고 3번째가 지금 심사 중이에요.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요. 혜진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3번의 신고인이 모두 달라요. 첫 번째는 알 수 없는 사람, 2번째는 아저씨 부인 명의, 3번째는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정우의 눈앞이 흐려집니다. 제 아내와 아들이요? 네.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명의만 도용됐을 수도 있고요. 그럼 지금 아저씨가 위험할 수 있어요. 누군가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30년 동안이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는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30년. 누군가 30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왜? 정우는 다시 창고로 갔습니다. 더 오래된 상자를 뒤졌어요. 그때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1993년이라고 적혀 있네요. 펼쳐봅니다. 한정수 의원 사건, 증인 소환 통지서. 정우의 손이 떨렸어요. 한정수, 그 이름을 들으니 기억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정치인이었어요.
부정부패로 구속됐지요. 그리고 정우가 그 사건의 증인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누군가 정우를 찾아왔어요. 당신 목숨이 위험합니다. 신분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정우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협박이 계속됐어요. 결국 정우는 신분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이름은 그대로지만 주민등록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서울로 이사했지요. 정우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정수 의원. 며느리 지연의 성이 한이에요. 설마. 정우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정수 의원 가족.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한정수 의원의 딸 한지연. 2010년 박선우와 결혼. 정우의 며느리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원수의 딸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아들과 결혼한 거예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낯선 인감증명서를 발견했습니다. 정우 명의지만 날인한 적 없는 서류. 날짜는 3개월 전. 아내가 관련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내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정우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공범인지, 가족도 피해자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누군가 30년 동안 정우를 죽이려 했고 그 누군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우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정수 의원, 1993년 증언. 한지연, 며느리 한정수의 딸. 30년간의 복수? 펜을 들고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내 정체가 문제였다. 수첩을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우의 과거가 현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가족 모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7시 집에서 모입시다.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내에게서 먼저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와보시면 압니다. 선우에게서도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인데요? 바쁜데. 꼭 와라. 지연에게서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아내 미경, 아들 선우, 며느리 지연. 정우는 식탁 앞에 섰습니다. 손에 노란 봉투를 들고 있어요. 다들 앉으세요.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표정들이 굳어 있어요. 정우는 봉투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침묵.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냐고요.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게 뭔데요? 열어보시죠. 미경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쳐봐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제 사망보험금 청구서입니다. 제 사망신고서예요. 제 인감증명서죠. 정우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선우가 봉투를 빼앗아 봤어요. 아버지, 이게 어디서? 편의점에서 누가 두고 갔습니다. 아니, 일부러 보라고 놓고 간 거겠죠.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이건 사기예요. 누가 아버님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정우는 지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용이요? 그럼 3번이나 도용당한 겁니까? 1995년, 2024년, 그리고 올해?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구청에서 확인했습니다. 3번의 사망신고 시도. 첫 번째는 알 수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당신 명의예요. 미경 씨. 세 번째는 내 명의다, 선우야. 미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내가 언제 그런 짓을... 그럼 명의가 도용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입니다. 당신 서랍에서 인감증명서 발견했어요. 내 명의로 된 서류들. 당신이 직접 날인한 거 아닙니까? 미경이 눈을 크게 뜹니다. 그건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을 지키려고. 뭐라고요? 지키려고 했다니까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협박했어요.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당신을 죽인다고. 아들까지 죽인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우는 한 발 물러섰어요. 누가 협박했습니까? 미경이 지연을 봅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 당신이었어요?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잘못 아는 게 아닙니다. 정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한정수 의원, 당신 아버지죠?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30년 전 제가 증언해서 감옥에 보낸 사람, 그리고 감옥에서 죽은 사람. 당신은 복수하려고 우리 아들과 결혼한 거 아닙니까? 선우가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봅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우가 계속 말합니다. 1995년 첫 번째 사망신고. 당신 아버지 사람들이 했겠죠. 하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버님,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증거는 당신이 쥐고 있죠. 법률 용어를 너무 정확히 알았어요. 조건부 사망신고, 특정 보험금 청구 절차. 일반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 소리.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지연아, 나야. 문 좀 열어. 지연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정우가 물었어요. 누굽니까? 지연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우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세요? 한지연 씨 삼촌입니다. 조카 좀 불러주시겠어요? 정우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꺼내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문 밖에 남자가 다시 노크했어요. 문 열어주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정우는 뒷문 쪽을 봤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뒷문으로 나갑시다. 선우가 물었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겠다. 일단 나가자. 미경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우가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당신도 이용당한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넷은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정우는 운동화 끈도 묶지 않은 채 달렸어요. 봉투를 움켜쥐고 어둠 속으로.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요. 서세요. 하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편의점, 도시계 가게.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새벽 2시, 정우와 가족들은 편의점 창고에 숨어 있었어요. 도식이 담요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형님, 여기서 하룻밤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우는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습니다. 미경은 창 밖을 불안하게 쳐다봐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도식이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정우가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중년 남자가 정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어요. 이분,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셨어요. 도식이 사진 속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한정수 선생님이라고. 나중에 의원이 되셨죠. 정호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한정수,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호를 많이 도와줬지요. 하지만 권력을 가지면서 변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사람들을 협박했어요. 정호는 그걸 봤습니다. 양심상 참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검찰에 증언했어요. 한정수는 구속됐고 감옥에서 1년 만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형님이 그분을 구하려다. 도식이 말을 이었어요. 아니에요. 형님이 증언하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쳤을 거예요. 형님은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옳은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네요.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도식이 정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두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10살이었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삼촌 밑에서 자랐어요. 삼촌은 매일 말했어요. 내 아버지를 죽인 건 박정호라는 사람이다.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고. 선우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봅니다.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삼촌이 선우 오빠를 찾아냈고 저를 소개시켰죠. 계획대로라면 결혼하고 아버님을 가까이서 괴롭히고 결국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아버님을 알게 됐어요. 선우 오빠도 어머님도 여러분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삼촌이 말한 것처럼 악인이 아니었어요. 미경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거부했어요. 삼촌이 사망보험금을 타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삼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을 협박했죠. 그리고 선우 오빠의 빚을 이용했고요. 선우가 얼굴을 감쌌어요. 나는 몰랐어. 오빠는 정말 몰랐어요. 삼촌이 오빠 명의로 서류를 만든 거예요. 오빠가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정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촌이 직접 온 거군요. 네. 제가 더 이상 협조하지 않으니까요. 삼촌은 직접 마무리하려고 온 거예요. 마무리요? 아버님을 직접.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게 이제야 정리됩니다. 가족은 공범이 아니었어요. 가족도 인질이었습니다. 진짜적은 지연의 삼촌, 한정수의 동생, 30년 동안 복수를 준비한 사람. 정우는 일어났어요.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정면으로 맞서겠어요. 혜진 씨가 경찰을 부를 거예요. 우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넘기면 됩니다.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우는 봉투를 열었어요. 모든 서류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사망신고서, 2024년 보험금 청구서, 2025년 재청구 서류, 협박 녹취록, 한정수 사건 재판 기록,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어요. 새벽 4시, 혜진이 도착했습니다. 경찰 2명과 함께였어요. 정우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지연 씨 삼촌이 한정일 씨 맞죠? 네. 그 사람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폭력, 협박, 사기.
지금 수배 중이에요.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경찰이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정우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미경, 선우, 지연. 모두 지쳐 보였지만 살아 있었어요.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끝났나요? 미경이 물었어요. 아니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해요.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3일 후, 정우는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려고요. 하지만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박정호 씨 문서 위조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립니까? 제가 피해자예요.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조사실로 끌려갔어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정호 씨, 당신이 직접 사망 신고를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아들 박선우 씨가 진술했어요. 아버지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다고,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 정우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제 아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여기 진술서 있습니다. 직접 서명했어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선우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정우는 무너졌습니다. 왜? 게다가 당신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셨더군요. 총 8천만 원. 보험금을 타내려던 거 아닙니까? 저는 대출 받은 적 없어요. 명의가 도용당했다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정우는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유치장에 갇혔어요. 좁고 차가운 공간, 철창 너머로 복도 불빛이 보입니다. 정우는 벽에 기대 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어요.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접견실. 하지만 온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선우였습니다. 아버지, 선우야. 정우는 아들을 봤어요. 선우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진술을 했니? 아버지, 저는. 선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5억.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연이 삼촌이 진술서만 쓰면 빚을 없애준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무사할 거라고. 정우는 눈을 감았어요. 나는 내 아버지다.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선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라. 아버지, 나가. 정우가 소리쳤어요. 선우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우는 혼자 남았어요. 오후, 혜진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에요? 제가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사건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증거로 모았던 서류들이 다 없어졌어요. 혜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누가? 아마 내부에 그쪽 사람이 있었나 봐요. 제가 죄송해요. 도움이 못 됐네요. 아니에요. 혜진 씨는 충분히 도와줬어요. 정우가 말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혜진 씨는 옳은 일을 한 겁니다. 혜진이 울먹였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괜찮아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이틀 후 정우는 석방됐습니다. 증거 불충분. 하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차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정우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뛰었습니다. 쾅!
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정우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까졌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어요. 차 안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지연의 삼촌 한정일이었어요. 이봐요, 박정호. 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지 그래요? 어차피 당신은 이길 수 없어요. 정우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경찰이 찾고 있을 텐데. 경찰? 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경찰 몇 명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일이 비웃었어요. 형은 나한테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아버지를 감옥에 보냈고 우리 가족을 파탄냈죠.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정우는 정의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옳은 일? 정일이 웃었어요.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유치장에 가고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이렇게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이게 옳은 일의 대가예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일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다음엔 피하지 못할 거예요. 차가 떠났어요. 정우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찬물이 온몸을 적십니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끝인가? 내가 사라지면 모두 편할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 난간에 기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높았어요.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형님, 뒤에서 도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식이 옥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형님, 뭐 하세요? 도식 씨, 여기서 끝내면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도식이 정우의 팔을 잡았어요. 형님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시면 그게 맞습니까?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식이 정우를 안았습니다. 형님은 아직 살아계세요. 살아서 끝을 보셔야죠. 정우는 도식의 어깨에 기대 울었어요. 67년을 살며 처음으로 남자 앞에서 우는 거였습니다. 한참 후 도식이 말했어요. 형님, 혜진 씨가 뭔가 찾아냈대요. 뭐요? 결정적 증거래요. 25년 전 재판 기록. 형님이 핵심 증인이었다는 완벽한 증거. 정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형님. 마지막 카드가 남았어요. 도식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난간에서 물러났습니다. 살기로 했어요. 끝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사 때 모두 모일 거예요. 정우가 말했어요. 그때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한가위, 정훈의 집안의 제사 날입니다. 미경의 아버지 기일이에요.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형제들, 조카들, 먼 친척까지. 좁은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정우는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선우는 구석에 앉아 있어요.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습니다. 미경은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네요. 표면적으로는 화목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정우는 압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제사 시간, 오후 7시, 모두가 제사상 앞에 모였어요. 정우가 절을 올리려 할 때, 잠깐만요. 정우가 일어섰습니다. 제사 전에 정리할 게 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립니다. 무슨 소리야? 제사 지내야지. 하지만 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먼저 보시죠. 텔레비전에 USB를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파일. 1993년 재판 영상이 나왔어요.
젊은 정우가 증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증인, 피고인 한정수가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목격했습니까? 네, 목격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목격했습니까? 저는 당시 시청 재무과 직원이었습니다. 한정수 의원이 시장실에서 돈을 받는 것을 봤어요. 화면 속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친척들이 화면을 봅니다. 두 번째 파일. 사망신고서 3장이 나왔어요. 1995년, 2024년, 2025년. 모두 박정호의 이름으로. 이게 뭐야? 미경의 오빠가 물었어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제 사망신고서입니다. 30년 동안 3번이나 시도됐어요. 누가? 한정수 의원의 동생, 한정일입니다. 정우는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녹취록이 재생됩니다. 미경 씨, 서류에 도장만 찍으세요. 안 그러면 남편이 죽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도 같이 죽어요. 선택하세요. 미경의 울먹이는 목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의 협박.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3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요.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지연을 봤어요. 며느리 한지연은 한정수 의원의 딸입니다. 친척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봅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연도 피해자예요. 어릴 때부터 복수를 강요당했죠. 저희 가족을 파괴하라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정일이 들어왔어요. 재미있는 쇼네요. 정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뒤에 남자 둘이 더 따라 들어왔어요. 덩치 큰 남자들입니다. 어떻게 들어온 거야? 선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문이 열려 있더군요. 정일은 제사상을 둘러봤습니다. 제사 지내시나요? 죽은 사람 모시는 자리에 곧 죽을 사람도 있네요. 정우를 가리켰어요. 정우는 침착했습니다. 당신을 기다렸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듣고 싶었거든요. 정우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어요. 경찰 조서가 나왔습니다. 한정일 56세, 전과 12범, 폭행, 협박, 사기, 횡령. 정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 18일 박정호 살인 미수.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골목길. 정우를 향해 달려드는 차. 운전석에 앉은 한정일의 얼굴이 선명해요. 이건 증거예요. 당신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정우가 말했습니다. 혜진 씨가 찾아냈어요. 근처 건물 CCTV. 당신은 실수했어요. 정일의 손이 떨렸어요. 그게 사고였어. 사고가 아니에요. 살인 미수예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넷이 들어왔어요. 혜진도 함께였습니다. 한정일 씨, 살인 미수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정일은 발버둥쳤습니다. 이건 정당한 복수야. 이 사람이 우리 형을 죽였어. 정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당신 형은 범죄자였어요. 닥쳐. 정일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지연을 봤어요. 지연 씨. 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어떻게요? 삼촌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에게 배상하겠어요. 제 전 재산을 써서라도. 선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하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제사상을 봤어요.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를 지내시죠. 정우가 말했어요.
죽은 자는 편히 쉬어야 하니까요. 산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모두가 절을 올렸습니다. 정우도 절을 올렸어요. 30년 만에 진짜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거실에 정우와 미경, 선우와 지연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선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정우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너도 피해자였어. 하지만은 없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선우가 울었어요. 미경도 다가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도 당신을 알아요. 나를 지키려 했다는 거. 정우가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웠어요. 미경이 정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연도 다가왔어요. 아버님, 저는 지연 씨도 피해자예요. 어릴 때부터 잘못된 걸 배웠죠. 정우가 지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배우세요. 옳은 게 뭔지. 지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됐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한가위 보름달, 밝고 둥근 달이 정훈의 집을 비춥니다. 정훈은 창밖을 봤어요. 내 이름은 박정우입니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박정우예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3개월 후,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12월이에요. 한정일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살인, 미수, 협박, 사기. 징역 12년. 그의 공범들도 모두 잡혔어요. 구청 내부의 협조자, 경찰서의 비리 경찰관. 정의는 늦었지만 실현됐습니다. 정우는 법원에 갔었어요. 마지막 재판 날, 판사가 판결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한정일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정일은 정우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정우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두려움 없이.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끝났어요. 네, 끝났네요. 정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 씨는 어떻게 됐어요? 새 직장 구했어요. 인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해요. 잘 됐네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옳은 일을 하는 게 뭔지 배웠어요. 혜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혜진 씨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건강하세요, 아저씨. 혜진 씨도요. 혜진은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우도 버스를 탔어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도식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형님, 재판 어떻게 됐어요? 12년 받았어요. 잘 됐네요. 도식이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한잔하시죠. 일하는 중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두 사람은 창고에 앉아 소주를 마셨어요.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가요? 이름 말이에요. 법원에서 본명 회복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정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과거 재판 기록을 보니 정우는 신변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사실상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원한다면 원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박정우로 살겠어요. 지금 이름으로요? 네. 이 이름으로 산 35년도 제 인생이니까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네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형님 건강하세요. 도식 씨도요. 다음 날 정우는 선우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버지,
상담 받고 있어요. 상담? 네. 심리 상담이요. 빚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이제 좀 나아지고 있어요. 선우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았어요. 빚은 어떻게 됐니? 지연이가 삼촌한테 받을 돈으로 일부 갚았어요. 나머지는 제가 천천히 갚을 거예요. 혼자 감당하지 마라. 네, 아버지. 선우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정우는 놀랐어요. 아들이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였던가요? 나도 사랑한다. 두 남자는 서로를 봤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경이 물었어요. 무엇을요? 부부로서요. 진짜 부부. 정우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정말요?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힘들었지만 함께였어요. 미경이 눈물을 훔쳤어요. 고마워요. 나를 용서해줘서. 용서할 게 뭐 있어요. 당신도 피해자였는데.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 덮인 공원이 아름다웠어요. 여보. 네. 나 편의점 그만둘까 봐요. 정우가 말했어요. 왜요?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달렸으니까. 그럼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봉사활동이나 할까요? 아니면 취미 생활 같은 거. 미경이 웃었어요. 좋아요. 우리 함께해요. 정말요? 네. 나도 할 일 없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정우는 마지막 야간 근무를 했어요. 새벽 6시, 도식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이제 쉬려고요. 아쉽네요. 형님이랑 일하는 거 좋았는데. 나도 좋았어요. 도식 씨 덕분에 견뎠어요. 정우가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도식 씨. 저야말로요, 형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건강하세요. 형님도요. 가끔 놀러 오세요. 그러죠. 정우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새벽을 밝히고 있습니다. 2년간 일한 곳, 많은 일이 있었던 곳, 이제는 추억이 됐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어요. 새로운 아침입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경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어요? 네. 오늘이 마지막 근무였죠? 네. 수고했어요. 미경이 따뜻한 국을 내왔습니다. 정우는 밥을 먹었어요.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정우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5년 전 수첩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록들이 가득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새 펜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2025년 12월 24일.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박정호,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봅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어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67년을 살며 가장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는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햇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새 수첩을 꺼냈습니다. 깨끗한 수첩이에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새로운 시작.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 할 일 아내와 산책, 아들과 저녁 식사, 봉사활동 알아보기, 혜진에게 연락하기, 도식 만나기.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미래를 계획하는 거였습니다. 오랜만에 미래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여보, 미경이 불렀어요. 네. 우리 오늘 뭐 할까요? 정우는 수첩을 덮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글쎄요. 산책할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외투를 입었어요.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 덮인 거리, 햇살 가득한 오후, 정우와 미경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어요. 그들의 미래를 향해. 그렇게 박정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남자, 이름을 되찾은 남자, 가족을 되찾은 남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찾은 남자. 눈 속을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자국은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 앞으로 나아간다는 증거, 그 발자국을 따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박정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7세의 나이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했던 한 남자.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우리를 잊어가지만 우리의 이름, 우리의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우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